안녕하세요, 박창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 남북한 문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원래 주제가 딴 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전쟁 위기 뭐 이런 얘기 나와갖고 야 이거 참 남북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구나. 그래서 한번 이 남북 문제와 관련된 주제로 오늘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그 새틀라이트, 그 야간에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노란 선으로 된 게 이게 혼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문제는 자꾸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자기 나라 살기 싫다고.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전 세계적으로 한 70억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억 명 정도는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 안 받아주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생각해낸 게 이민을 미국으로 갈 게 아니라 이 혼두라스에다가 미국과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폴 로머라는 사람하고 몇 사람들이 이 혼두라스에 약 10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혼두라스로부터 할양을 받아서 거기다가 국제도시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2008년도에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인 폴 로머라는 사람이 이제 차터시티라는 개념을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갖고 혼두라스의 국회의원들을 다 설득을 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시킵니다. 그래갖고 사실 이 폴 로머가 테드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차터시티라는 개념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 해결책, 인류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 얘기를 하는데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과거 수천 년 동안 어떤 나라가 못 살게 되고 통치를 잘 못하고 무슨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외국에서 침략해갖고 먹어버립니다. 혹은 스스로 붕괴돼갖고 망해버리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조선이 힘을 워낙 못 쓰고 통치체제가 붕괴되니까 일본이 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나 남미도 그 군사력이나 이런 데서 약해지니까 식민지가 돼버렸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각 국가가 자기네 주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거기 사는 그 후진국이나 어떤 잘못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한 일이라.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처럼 거의 통치불능하고 아주 그냥 인권이 열악하고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했다면 만약에 1세기 전에 한 1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면 벌써 다른 나라가 침략해갖고 식민지화했거나 해방을 시켰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국제 질서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 국민들이 훨씬 더 못 살게 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지도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차터시티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넓은 땅에 그래서 이제 1000제곱킬로미터의 땅에다가 차터시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차터시티라는 거는 예를 들면 혼두라스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넓은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폴 로머라는 사람이 이제 차터시티 계획을 추진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슷한 사례가 홍콩이죠. 홍콩이 약 100년 전에 거의 뭐 황무지였는데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땅을 99년간 할양받아갖고 영국 시스템을 거기다 심습니다. 그래갖고 유럽과 같은 사회가 되고 지금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때는 이제 일종의 식민지였는데 지금 말하는 차터시티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계획 도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터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법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대장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조항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 시스템은 뭐 독일 거를 쓰겠다.
뭐 의료 시스템은 뭐 영국이 좋으니까 영국 시스템을 쓰겠다. 그 다음에 뭐 교육 시스템은 뭐 핀란드가 좋다니까 핀란드 거를 쓰겠다. 그 다음에 정치 시스템은 뭐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니까 스위스 시스템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각 어떤 국가를 완전히 원점에서 디자인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인구는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제 이민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민 올 사람들은 전 세계 몇십억 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개 이제 한 500만 명 정도의 그 도시에 한 1000제곱킬로미터를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홍콩 정도 사이즈입니다. 홍콩이 면적이 그 정도 되죠. 1000제곱킬로 정도 되고 한 인구가 한 500만 명 되는데 그런 도시들을 만들면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오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차터시티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차터시티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싼 황무지인데 거기에 이런 거대한 도시가 생기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땅값도 올라가지만 그 도시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그 건설이라든가 이런 수요 때문에 큰 경제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폴 로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뉴욕, 여기가 뉴저지고요. 여기가 맨하탄이고 이게 뉴욕의 퀸스 아일랜드고 여기가 브롱스입니다. 그래서 뉴욕이 땅값이 지금 보면은 요 높은 지역 보면은 제곱미터당 한 10만 불 되니까 한 3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약간 외곽 지역은 평당 한 3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황무지의 땅에서 어마어마한 그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초기에 땅을 확보한 사람들이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요? 기획부동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그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 로머가 그 혼두라스의 그 정치인들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설득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불행히도 그래서 이걸 잘 추진을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작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갖고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제 폴 로머가 그 강연한 것들 보면 이런 도시를 앞으로 한 100개 정도 만들면은 이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땅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좋은 샘플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어떤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치가 사이트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리더가 필요하고 법률 시스템이 필요하고 디자이너, 빌더, 파이낸싱, 테넌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국주의 식민지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그 제국주의는 식민지는 그 침략자들이 이제 그 주민들을 통제하는 건데 여기는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민들이 리더를 뽑는 겁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인류의 미래를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폴 로머보다 이 프로젝트를 먼저 구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2007년도에 5월달에 제가 경남도 프로젝트라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보면 2013년의 가상상황으로 고려 평화특구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차트 시팅이 생겼을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제가 쭉 쓴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 6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성에 차지 않아서 8월 달에 다시 하나 썼습니다. 일국 3체대 통일망안. 그래갖고 경남도 프로젝트 2라고 썼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이제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이 프로젝트를 들고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고 굉장히 자세한 기획서를 써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그 정부 관계자들, 안희정 씨, 뭐 이해찬 총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북한에 가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하십시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써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제안.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폴 로머가 2008년도에 이걸 시작했는데 저는 2007년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한번 해봤는데요. 그걸 좀 더 설명드리면은 뭐 아까 보신 그림인데요. 이게 휴전선이고 휴전선 바로 위에 여기에다가 한 1000제곱킬로미터 땅을 북한으로부터 99년간 조차를 받는 겁니다. 근데 저기가 어디냐면은 판문점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러니까 개성공단 서쪽으로 배주 있는 데까지 강화도 바로 위에 있는 땅이에요. 1000제곱킬로미터. 여기가 이제 서울 용산이고요. 여기가 인천공항이고, 여기가 지금 개성공단이고, 여기가 판문점, 여기가 해주입니다. 여기가 강화도고, 여기가 송모도가 그렇죠. 여기가 원래 예성강이고요. 이 임진강 한강입니다. 여기를 연백평야라고 해갖고 굉장히 넓은 평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만약에 일단 고속도로를 놓는다면은, 고속철도를 놓는다면 70km 거리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국제적인 공항이 이제 현재 있죠. 그다음에 서울 용산에서 75km입니다. 75km 역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연평도거든요. 여기가 이 일대가 군사지대가 완전히 없어지겠죠. 이게 옛날 지도인데 보면은 이게 예성강이 있고 개성시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연백군이 있고 배천군이 있고 개풍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를 가끔가다 가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그 강화도 꼭대에 가면은 북한을 보는 그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쪽이 예성강 하구입니다. 강화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 강화도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평야가 굉장히 넓고요. 진짜 교통도 좋을 거고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근데 옛날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란도라고 써있죠. 옛날 지도입니다. 여기가 송도고, 이 송도가 이제 저기죠. 개성이죠, 옛날에. 이 개성의 외향이 바로 경란도입니다. 이 경란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건데요. 그 이름이 경란도인데, 여기가 그 옛날에 그 송나라 상이나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송나라 상이나 아라비아 상이나 유구 상인들이 왔던 그런 일종의 그 실크로드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온 실크로드가 국경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고, 남방에서 해상로로 온 그 로드가 여기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라비아 상인, 중국 상인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거죠.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벌써 15분 되는데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글에서 한번 이제 띄워본 거고요. 근데 지역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좁은 지역에 밀집된 지역입니다. 2시간 거리네. 전 세계 인구의 땅은 2.5%밖에 되지 않는데 GDP가 20%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GDP가. 근데 바로 중앙에 있는 위치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기 500만 명이 살 때 한 10개국에서 각각 1조씩 투자해서 각각 그 작은 나라들을 여러 개 만드는 개념으로 코스모폴리탄 시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도시가 생기면은 세계 문화가 여기서 다 융합할 수 있겠죠.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싸고 새로운 이민들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북한 노동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그 제조업의 중심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엄청난 그 배후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면 뭐 사립 중고등학교라든가 그런 교육 시스템, 병원 시스템을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차트시티 개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진짜 아주 선진적인 법률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런 정치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여기를 안정화시킬 수만 있다면 남한 사회도 굉장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잘 발달하면 북한이 거의 일단 여기가 홍콩 같이 작용을 하면 북한이 심천처럼 어떤 세계적인 무역 제조업 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 로머가 생각했던 차트시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때 주요 인사들하고 얘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북쪽에 가서 뭐 얘기하는 과정 중에 해주 산업단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남쪽에도 굉장히 좋고, 특히 남쪽이 뭐가 좋으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남한 경제 발전에 굉장히 좋을 것이고, 북한을 잘 살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를 하면은 1년에 북한에 한 1조 이상의 돈이 유입됩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자연스럽게 산업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해서 인권 유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2조 정도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은 경제 성장이 매년 15% 내지 20%씩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인권 문제는 금방 해결되죠.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는 전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계획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뭘 했냐면은,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북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그래서 한번 북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이제 수송을 해갖고 결국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3번을 만났어요, 북경에서. 북한의 아주 고위 인사를 만났습니다. 3번 만났는데 이 아이디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하고 싶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제가 그 북한하고 접촉해갖고 나중에는 북한에서 조건까지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명박 정부 초기에 5월달, 제가 이제 3월, 4월, 5월달에 만났습니다, 북한 사람들. 3번에 걸쳐갖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조건이 왔는데 그 북한의 내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찬성에 의해서 일종의 결재를 받은 그런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보고를 했죠. 이만한 책을 만들어갖고 가서 보고를 해서 청와대에서 한 3개월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북쪽하고 나눈 얘기들, 그다음에 북쪽에서 제시한 조건들, 이런 것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